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가죽공예와 관련되어 있는 진로, 즉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직접 가죽공예가가 되어서 작품도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신미정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전 가정 선생님 말에 잘 귀 기울이셔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가죽공예 진로 직업 체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체험을 하기 전에 우리 가죽공예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우리 친구들과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거든요. 조금만요. 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죽공예 진로 직업 체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미를 조금 알고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관심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가죽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가죽 제품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오늘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은 가죽공예가가 하나의 제품을 구상하고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관련 직업에 대한 이해도도 한번 높여보고요. 그리고 가죽공예라는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전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죽공예라는 것은 무엇이냐? 즉 소재가 가죽이겠죠. 자, 가죽을 소재로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 소재에 색을 염료해서 색을 입히는 그러한 다양한 기법들, 이 두 가정을 혼합해서 모두 활용해서 공예품이나 예술품들 또는 우리 주변의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물건들을 만드는 행위, 이 전반을 뜻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죽 공예의 가장 기본 소재인 가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물의 가죽을 벗기죠. 우리 보통 모든 동물들의 가죽이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지금 언뜻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죽의 종류는 소가죽이나 양가죽, 조금 좀 특별함이 있는 가오리 가죽이나 뱀 가죽이나 타조, 말가죽 이러한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한 가죽을 일단 벗기고요. 자, 건조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불필요한 조직을 가죽에서부터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남아있는 탈모, 즉 털을 다 뽑는 과정을 거치고요. 마지막으로 무드질, 즉 태닝 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품화를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죽공예에도 여러분들 분야가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죽의 속 자체에 색깔을 입히는 염료 염색 과정이 있고요. 속까지 아니라 가죽의 표면만을 특수 처리해서 염색하는 안료 염색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가죽 겉면에 어떤 금속 도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양을 짓는 꽃 문양도 좋고요. 다양한 문양들을 짓는 각인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선생님이 설명드릴 가죽공예 분야는요, 가죽의 성형화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가죽을 특정 형태의 틀로 그대로 고정시켜서 모형을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을 소조, 몰딩 분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외에도 레이저 커팅이라든지 아니면 구멍을 뚫어서 또 하나의 가죽의 다양한 문양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분야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 가죽공예 분야는요. 일단 첫 번째, 카빙 분야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가죽 카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죽이라는 평면 위에 입체적인 표현을 하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베지터블 크러스트 가죽 수분을 일단은 수분을 도포한 후에 금속으로 만든 문양, 각인 도구 등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압력을 주어서 모양을 만드는 원리를 우리는 카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가죽공예 분야는 버닝 기법이라고 해서요. 일명 낙하 기법이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늘이나
낙하용 침이 있어요. 아니면 펜도 좋아요. 이것들을 뜨겁게 일단 달궈요. 그리고 나서 가죽 표면을 태워가지고 음용을 표현하는 원리로 어떤 세밀한 뭐 인물화 표현 등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 적합한 기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로만 하면 이해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러한 분야들이 이용돼서 제품화가 된 그림을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는 작품이 어떤 거? 카빙, 즉 가죽 표면에 뭐죠? 그 금속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양들을 표현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이외에도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양한 문양들을 가죽 위에 압력을 통해서 표현하는 각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 딱 보면 아시겠죠? 모양이 틀이 딱 잡혀져 있잖아요. 가죽으로. 이게 소조 몰딩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방에 예쁘게 표현되어 있는 인물, 이런 부분들은 아까 뾰족한 침을 불에 달궈서 음영을 표현해서 세밀화 작업을 하는 거에 적합한 기법인 낙화 기법을 활용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죽공예와 관련되어서 연결 지을 수 있는 직업군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 선생님 먼저 떠오르는 거는 가방 디자이너들, 그죠? 가죽이라는 소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한 본인의 전문 기술들을 가지고 공방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함께 가죽 제품들을 만들어 보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예 강사라는 직업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브랜드 런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꼭 가방이 아니더라도 가죽을 소재로 한 제품들은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거와 연동이 돼서 제품 디자이너도 있을 수 있고요. 자동차 안에도 가죽 소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자동차나 또는 우리가 많이 장착하는 장신구 관련돼 있는 디자이너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용기 디자이너나 그리고 한 가지 가죽과 또 다른 소재를 어떻게 해서 플러스해서 만들어지는 가구나 북 디자이너들도 가죽과 가죽 공예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직업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느 직업군에 관심이 가시나요? 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죽 공예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우리 작품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왼쪽 상단에 보시는 작품이 우리 가장 많이 쉽게 만들 수 있는 키링 열쇠고리를 가죽 소재로 해서 예쁘게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조 몰딩 기법을 이용해서 용기 성형화가 된 그러한 용기를 만드는데 그게 소재가 무엇이었다? 가죽으로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흔히 보는 가방. 그리고 선생님 네 번째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런 인테리어, 이런 소품으로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죽 소재를 이용해서 미니어처 신발을 이렇게 제작해서 작품으로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자동차 안에서 볼 수 있는 가죽. 어떻게 모양 지어져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폰 케이스도 가죽을 소재로 해서 다양한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문양이라든지 그러한 기법들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만들어진 작품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론 가죽공예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죽공예와 관련 있는 직업군 그리고 가죽공예로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봤고요. 오늘의 본 프로그램인 체험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재미있는 체험을 위해서 미리 선생님께 교부받은 가죽공예 DIY 키트가 있을 거예요, 친구들도.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안에 어떤 구성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타공이 된 가죽 교환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자, 바늘이 하나,
세 개가 들어있네요. 근데 선생님이랑 오늘 사용할 바늘은 두 개만 사용을 할 거니까 두 개만 일단 꺼내놓고요. 그리고 오늘 가죽을 우리가 본드를 사용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바느질을 통해서 붙일 거라서 이렇게 실타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까지 꺼내서 일단 한번 보시고 집에 있는 실을 끊기 위해서 가위가 필요하시겠죠? 자, 가위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쁜 지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가죽을 붙이는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실을 깨는 방법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느질을 해야 될 그 길이에 최소한 몇 배? 4배 정도의 실을 여러분들 사용을 하시면 어때요? 적절할 것 같아요. 실이 모자르면 힘들기 때문에 조금 우리 친구들 중간중간에 여유 있게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우리 양쪽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몇 개를 준비합니다. 실은 2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료에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본드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가죽을 붙이는 작업이 아니라 바느질을 통해서 붙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 새드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 전에 바느질을 하기 전에 일단 우리는 바늘에 실을 끼워야겠죠? 자, 한번 끼워볼까요? 자, 끼웠으면, 자, 이렇게 끼웠을 때 여러분들 바늘의 길이 한 2배 정도 되는 정도로 실을 이렇게 쭉 빼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매듭을 우리가 특별하게 짓는 게 아니라 실 사이에 바늘을 이렇게 통과시키고요. 이렇게, 그죠? 보이시나요? 그리고 한 번 더, 두세 번 하셔도 되지만 선생님이랑은 2번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 사이에 간통한 바늘이 여러분들 완성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뒷면에 있는 걸 이렇게 쭉 당겨 보시면 일단 걸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 않도록, 풀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바늘에 2배 정도 길이를 빼서 여기에 실을 어떻게 꽂고 한 번 더 꽂아서 뒤에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 뒤에 있는 걸 쭉 당겨서 끝까지 한번 걸리는 점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걸 뒤로 이렇게 빼서 양쪽에 우리는 바늘을 어떻게 한다? 다 실을 끼워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가공이 된 가죽 부분에 선생님 몸쪽과 가까운 쪽부터 한번 먼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바느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늘 2개를 사용해서 선생님이 바느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일단은 1번 바늘이 뒤에서 앞으로 오는 것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길이를 양쪽으로 가기 때문에 정통적인 새드 스티치 기법은 이렇게 양쪽으로 아래 위가 번갈아 가면서 바느질이 앞으로 한 칸씩 전진을 해야 되는 방법이거든요. 일단 전통적인 방법을 선생님이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1번 바늘 앞으로 온 게, 자, 일단 먼저 한 칸 앞으로 전진합니다. 자, 그리고 뒷면으로 돌려서 어떻게, 자, 뒷면에서 이제 앞으로 한 칸 또 전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바늘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앞으로 한 칸씩 전진하는 전통적인 새드 스티치 기법을 쓰게 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쉽게 바느질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러분들 박음질 방법 아시잖아요. 그래서 앞면을 먼저 완성을 하고 다시 뒷면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과정으로 해서 좀 빨리 우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그냥 박음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앞뒤로 왔다 갔다 이렇게 앞으로만 계속해서 한 칸씩 이렇게 전진하는 박음질로 진행을 먼저 해서 한 면을 먼저 완성을 하고요. 다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바느질 지그재그 형식으로. 네.
적당하게 우리 친구들 텐션감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완성된 스티치 모양이 예뻐요. 네. 일단 선생님이 한 면을 먼저 박음질을 먼저 한번 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헷갈릴까봐 일단 한 면을 먼저 완성하는 거예요. 한 바늘만 가지고 이렇게. 자, 잘 따라오고 있나요, 친구들? 바늘 날카로우니까 바느질 할 때 너무 서둘러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야 손 다칠 일 없습니다. 한 면이 거진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한 바늘을 가지고 박음질처럼 처리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하나의 바늘만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박음질처럼 일단 완성을 했고요. 우리 아까 두 번째 바늘 있었잖아요. 그 바늘을 가지고 방금과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박음질 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앞방향으로 계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스티치 모양이 예쁘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네, 실에 바늘을 끼우시면 안 되고 어디에 타공 구멍에 바늘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한 칸씩 앞으로 전진을 하셔야 균일하게 예쁜 모양의 무엇이 이렇게 스티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매듭하는 과정은 또 조금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선생님이 생각한 두 번째 방법 우리 친구들 좀 쉽게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한 면 바느질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모양 어떻게 균일하게 잘 이쁘게 나온 것 같으신가요? 자,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가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한 칸 정도만 한 번 더 바느질을 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한 번만 바느질을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매듭을 짓기 위해서 가죽과 가죽 사이로 이제 바늘을 이렇게 빼냅니다. 이거는 우리 조금 클로즈업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반대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가죽과 가죽 사이로 이렇게 실을 이렇게 뽑아서 올려줍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느질을 잘하는 친구들은 중간을 찾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바늘이. 그러면 우리 양쪽에서 시작했던 두 가지 바늘이 이렇게 가죽 접착 부분 중간으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가볍게 여러분들 돌려서 매듭을 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죽 사이에 이 매듭을 숨길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가장 짧게 두 개 바늘을 해서 당겨서 근사치에서 이렇게 커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시고 바늘 뒷길을 이용해서 여기 부분이 나와 있는 것들이 보이면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가죽과 가죽 사이로 뭐 해주시면 돼요? 매듭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풀리지 않는 단단한 지갑 바느질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요렇게. 자, 한 면이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네. 한쪽 바늘만 가지고 한 방향으로 일단 박음질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늘을 가지고 또 앞으로 전진하는 박음질을 통해 가지고 양쪽 면을 다 완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편도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한쪽 면도 동일하게 완성이 다 되셨나요? 선생님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이쁜 코끼리 지갑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잠근 장치는 이렇게 똑딱이 모양으로 해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예쁜 지갑이 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은 모양으로 예쁘게 잘 작품이 완성이 되셨나요? 자, 멋진 작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어떤 과정이 가장 힘드셨어요? 실 깨는 과정도 처음 해본 친구들은 되게 낯설었을 거고요. 그리고 직접 바느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인내도 필요하셨을 건데 모든 과정 끝까지 무사히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만든 작품 마음에 드시나요? 혹시 누구에게 선물하실 건가요? 네, 아무튼 오늘 가죽공예와 관련돼 있는 진로 직업 체험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